구속 18일 만에 검찰이 오늘 만료일에 추가 기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혐의는 바로 이겁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기존의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11개의 혐의가 적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사모펀드와 관련된 추가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모펀드입니다. WFM 주식을 사명으로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혹은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해서 뇌물죄 기소 가능성까지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플러스 알파거든요. 일단은 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검사 출신 조홍천 의원님께. 네. 만약에 검찰이 오늘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안 넘기면 정 교수는 그냥 집에 귀가 석방되는 겁니까? 구속 만기일까지 기소를 못하면 신병은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은 구속 피의자를 구속 만기 때까지 기소 안 해가지고 석방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재판에 넘겨지는 거잖아요? 그럼 네.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겁니까? 네네. 그 신병은 법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예. 계속 구치소에서 있게 됩니다. 지금 가급적 6개월 내에는 1심 판결을 끝내라는 그런 취지고, 또 오늘 기소를 하게 되면은 오늘부터 법원의 구속기간은 6개월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1심 구속기간. 1심 구속기간.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혐의 조금 전에 저희가 글자로 적어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 혐의가 11가지였다는 거예요. 11가지도 상당히 많지만 WFM과 관련돼서, 그리고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돼서는 그때 당시 기재가 안 됐었다는 거죠. 이번에 추가 기소할 때 구속이 만료되는 오늘 공교롭게 검찰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오늘 기소를 한다는 의미는 검찰이 지난번에 일부러 오늘 이제 이 혐의를 추가하려고 좀 아껴놨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늘도 아마 그동안의 수사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국 전 장관과 직접 관련된 게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공소장에는 쓰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아직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공소장 내용이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증거가 있다 라는 것을 미리 다 알려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지를 미리 주는 거죠. 질문지 미리 준 거다? 예. 공소장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은 그 질문지를 미리 주는 거기 때문에 수사 그렇군요. 보안이 유출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영장 발부된 범죄 사실, 예. 뭐 나가봤자 수사 보안에 문제가 없는 것들에 한해 가지고 아마 기소가 될 걸로 보여지고, 네. 나머지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추후에 추가로 기소를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할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팀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기소를 해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알짜 배기는 남겨뒀다가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크다. 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게 된다면 그때 같이 기소를 같이. 이게 거듭 우리 조홍천 의원님께는 제가 감사드리지만, 이게 또 검사 출신 때 구속영장 치면은 그때 한 번인가 추석 가깝다고 기각된 거 빼고는 거의 다 영장을 받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검사 입에서 또 이런 해석을 들으니까 번번이 감사드립니다. 알파와 관련된 부분인데, 변함 변호사님. 추가로 기소하는데 이것도 검찰이 아껴놨던 건데, 조국 장관 소환할 때 더 아껴놨다가 같이 패키지로 그러니까 혐의를 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 추가하는 그 알파, 추가 혐의, 그건 뭘까요? 글쎄요. 그건 아직 워낙 검찰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WFM이나 사모펀드 쪽으로 가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문지를 오픈하고 검찰에 두고 있는 패를 공소장에 적시할 수가 없겠죠. 이건 패다? 네. 그렇죠. 이걸 공개하게 될 경우에는 조국 교수 입장에서는 자기를 불렀을 때 이러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구나 해서 사전에 좀 고민을 하고 갈 수밖에 없겠죠. 시나리오를 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건 너무나 위험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향후 이제 정경심 교수에 있어서는 그냥 기존에 알려졌던 혐의에 대해서만 가게 될 거고요. 하나 뭐 좀 제 생각에는 정경심 교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길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워낙 혐의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공판 준비 기간 2번 정도 거쳐야 될 거거든요. 그럼 벌써 2달이 후딱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검찰이 증거를 다 증거 부동해 버리겠죠. 증인만 한 3, 40명, 4, 50명 부른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6개월 내에 이제 1심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끝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풀어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2번, 3번 재판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유할 때 정경심 씨는 검찰에서 내가 그렇게 많이 못 받았다. 몸이 안 좋아서 안 된다. 2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재판 못 한다 해버리면 6개월을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그렇게 다 소진시켜서 정경심 교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대응을 하려고 하겠죠. 이 상태에서 구속장도 재판을 가게 될 경우에는 너무 재판 준비도 힘들고 방어권 보장도 안 되고 건강상 문제도 안 된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길을 따라서 아마 6개월 꽉 채워서 나와서 장외에서 계속 싸우겠다라는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변한봉 변호사님의 추측이신데 전망이신데 네. 그 말이 사실일까요? 정경심 교수가 검찰 소환에 마지막까지 불응을 했다라는 내용도 오늘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이 부분인데 방금 우리 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릴게요. 정경심 마지막까지 소환 불응. 검찰이 어제 정경심 교수 구속기간 만료 하루를 앞두고 어제니까 소환을 통보한 건데도 정경심 교수는 건강이 악화됐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후 사실상 마지막 조사에 불응을 했다라는 건데 검찰이 구속기간 동안 10차례 소환을 통보했는데 이 중에 4번 조사를 불응했다. 거의 한 번 가고 한 번 안 가는 꼴이었다 이거죠. 6번 조사받은 것 중에서 2번도 몸이 안 좋다고 조사가 중동됐다. 그러면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한 거는 4번밖에 없다는 거네요. 정경심 변호인, 구치소에서 혈압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맥박도 떨어져서 지병이 많으신 분이다. 검찰은 마무리 조사를 못한 채 재판에 넘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장영 교수님, 일각에서는 피의자가 아프면 어쩔 수 없다. 안타까운 거다. 인권 얘기도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아내로서 아내가 법무부 장관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떤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누구나 그런 안타까움은 있을 거고 이번엔 소환조사 불응한 것도 좀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도 많은데 법무부 장관의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가 아니라 대통령의 아내라도 몸이 아프면 사실 쉬는 게 맞아요. 그게 인권상으로도 맞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지금 10번 중에 4번을 소환 불응을 했고 그러니까 또 2번은 중단됐으니까 반 이상을 사실 제대로 조사를 못 받은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수사는 계속 지연될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을 이번 주 내에 부르니 많이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계속 같은 뉴스가 반복되는 이유도 이런 거잖아요. 계속 뭔가가 수사가 지연이 되니까. 다만 그 가운데 아까 펀드 관련, 사모펀드 관련된 것도 그렇고 조 전 장관이 현금을 송금했다 이런 추가적인 것들이 나오면서 아마 이런저런 것들이 그나마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몸이 정말로 아파서 출석을 못하는 거라면 조사를 못 받는 거라면 이해를 해드려야겠지만 본인이 들으실 때는 서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게 그냥 개인의 사적인 어떤 재판 과정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어떤 굉장한 그 위치에 있던 고위 권력자의 가족에 관한 것들이고 심지어는 고위 권력자가 그 안에 같이 연루되어 있느냐 아니냐 여기까지 논하는 큰 조사에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로 뭔가 깨끗하고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몸이 아플수록 빨리빨리 저는 수사를 받고 빨리빨리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빨리 마무리 짓고 빨리 좀 제대로 쉬든지 건강을 회복하든지. 근데 자꾸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오천 조카든 동생이든 관련된 수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 자체가 그동안 우리가 권력자나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아왔던 행태가 너무 비슷하게 많잖아요. 휠체어 타고 나타나고 조사받다가 아프다 그러고 변호사 대동하고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에서 국민들은 역시 또 저거 일종의 시간각의 전략 아니에요. 순수하게 보지 못하는 시각이 어쩔 수 없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 어쩌면 본인들이 만든 분위기일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지치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혐의가 정말 깨끗하다면 빨리빨리 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 끌지 마시라. 자, 정경심 교수가 선임한 변호인 숫자가 전직 대통령들보다 많다는 지적이 오늘 나왔습니다. 몇 명이길래? 18명. 정경심, 재판 대비 메머드급 변호인단 구성했다. 세계로펌, 다전, LKB, 다산, 특수부, 우리법 출신 등 변호사 18명을 정경심 교수가 선임을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당시 변호인단 12명,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변호인단 13명,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변호인단 13명, 전직 대통령 혹은 재벌 총수보다도 정경심 교수가 선임한 변호사가 훨씬 더 많다. 조국 장관 물러나면서 검찰개혁안 발표하면서
전관 없앤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나 많이 변호인이 임명됐다라는 지적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